모의고사 후떡 하고 끝내자고요, 그냥.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뭐 1번은 틀렸다는 거 알아봤고요. 2번 지문이거든요. 업이 빠졌죠? 예. 2번 지문. 업이 안 보이죠? 뭐 전에도 저는 이거 특강 자료에 제 이런 지문이 있었는데 업을 빼놓는 거 있었는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시험 이렇게 낼 일 없어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으로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업이 빠졌습니다. 중개 용어의 정의를 섞었는데 업이 빠져서 틀렸고 3번 지문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상담해주는 알선이 아니죠? 중개 아니고요. 4번 지문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했어요. 그래도 이건 중개 맞죠? 예, 그래서 중개는 맞습니다. 근데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업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요. 5번입니다. 공인인증사가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거 매매교환 임대차 그밖에 권리를 치면 적법하게 알선할 수 없다. 이게 왜 틀렸어요?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개사물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밖에 권리득 시행이라 적법하게 알선할 수 없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설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 해설 안 읽어봤는데 그냥. 업을 하려면 등록한다 해야 된다? 5번 지문 정답 맞았어요. 옳은 지문이에요. 할 수 없지. 맞죠? 등록하지 않으면 중개하면 돼야 안 돼요? 적법하게 알선할 수 없죠. 근데 업이냐 아니냐 문제를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양반 출제자 누군지 내가 알거든요. 아는데 문제를 그나마 좀 중개법 선생님 중에 그래도 나를 제외하고 좀 난 선생이야. 그래도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냥 4번, 5번 복성답 하자고요. 2번 내려갑니다. 임목에 관한 내용인데 참 마음에 안 드네요, 문제. 이거. 1번 지문.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개개의 수목. 이거 개개가 틀렸다고 한 거 틀렸다고 한 거죠, 이게? 수목이 집단인데 개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 질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싶었으면 수목이 집단이냐 아니냐 한 그루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묻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수목 한 그루도 임목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틀렸죠? 근데 그냥 이거 어렵게 낸다고 개개의 수목으로서 그죠? 수목의 집단으로서 이거 그래서 틀렸고 이게 네, 황당했습니다 좀. 2번 지문입니다. 전체에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일부에 있어 상관이 없고요. 3번입니다. 자연상태 천연님이든 식재림이든 이런 것도 강의하나 봐요. 그냥 수목이면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이거 독립부동산 맞죠? 토지와 분리된 주문성 맞습니다. 4번 정답이고 5번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죠?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 임목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1번 때문에 문제가 질이 확 떨어졌어요. 다음 3번 내려가죠. 공인중개사에 대한 내용인데 1번 지문 바로 정답 쳤어야 되죠? 자격 취소라면 청문 실시하는 거죠. 다만 반드시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2번 지문 미성년자는 중개업 종사할 수 없죠? 예, 없다는 거 잘 알고 있고 3번 지문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자는 어떠한 경우든 중개업에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들은 좀 자제를 요즘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토탈적으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떠한 경우든 아니겠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도 아니어야 되고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경우도 중개업 등록 받을 수 있다는 틀렸고요. 4번 질문입니다. 미성년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그게 틀렸고, 5번 질문입니다. 자격증 갱신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틀렸습니다. 자, 4번 넘어가죠. 개설 등록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랬는데 4번 정답만 볼까요? 다른 건 다 아시고요. 우리 자격증 4번 이거 등록할 때 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등록과정에 직접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자격증 4번은 등록과 제출해야 한다. 틀렸네요. 그냥 맞췄을 걸로 보이고요. 5번 문제 결격이거든요. 1번 점입니다. 알아두셔야 되죠?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하여 즉시 등록일을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한 등록 취소를 당해야 되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한다. 틀렸죠? 그래서 결격에 해당된 상태에서도
등록의 효력이 소멸된 것은 아니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영위하여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효력이 소멸한다 틀렸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어디야? 3번 지문인가요? 3번 지문 먼저 보시죠.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나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함에도 중개업을 영위한 개업공사나 모두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받는 점에서는 같다. 틀렸죠? 그러니까 결격에 해당하는 상태 중개업을 영위해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점 이해되시고 그럼 이제 3번도 틀렸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에 2천이고 그 다음에 결격에 대한 상태에서 중개업을 영위해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럼 2번 지문입니다. 이거 아주 어려운 지문인데 제가 근데 정규 수업할 때 이거 언급했어요. 사실은 이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거든요. 그럼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죠. 그럼 이때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취소 원인이 된 결격 사유 기간 동안 결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공이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그럼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라고 그랬죠. 3년 지나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개공이 피한정 후견이 됐습니다. 그럼 등록 취소하게 돼 있죠. 걔는 3년 지나면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종료심판 말까 끝까지 결격이죠. 그렇다면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다. 이거 형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마다 이건 결격 맞죠? 이렇게 등록 취소했어요. 그럼 얘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만 딱 결격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자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결격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했어요. 그럼 등록 취소해야 되죠? 왜? 결격이니까. 맞죠? 그럼 얘는 3년 결격이 아니고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자격 취소로부터 3년이죠. 이해되세요? 이거 원래 내 특강 자료에 있는 지문이에요. 이거. 이 지문. 마지막 특강 할 때 이 정도 체크하는데 그래서 2번 지문 맞은 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이 법에 위반하여 공사자격이 취소되어 이로 인해 등록 취소되면 자격 취소 후 3년간이라고 그랬죠? 자격 취소 후 3년 밑줄 쫙 결격에 해당하게 된다. 맞았죠 그럼? 맞았어요. 아주 어려운 지문입니다 이거. 이게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내버리면요 이건 죽습니다 그냥. 시험에서는 어떻게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딱 한 번 냈어요. 18회 때 어떻게 냈냐면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되면 그는 3년간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겠나 이렇게까지 냈어요.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취소되면 그는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OX, X예요. 결격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죠?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2번처럼 시험에서 내버리면 이건 죽습니다 그냥 이거. 그래서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번 정답이었어요. 4번 지문 보시면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되냐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집행이 면제되면 그랬죠. 집행이 면제 밑줄 쫙. 곧바로 면제되면 곧바로 등록 시행이 가능하다. 틀렸죠. 집행 면제 집행 종료된 후 몇 년 결격이에요? 3년이죠. 그래 틀렸고 법률의 변경에 의한 집행 면제예요. 이거는.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공사법 위반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자는 벌금의 선고를 받고 몇 년? 3년이 경과하여 결격사 벗어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웠네요. 자 그럼 6번 문제 중개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인데 쉽게 풀었을 걸 보입니다. 나머지 다 틀렸다는 거 아시는데 휴업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5번 정답이죠? 예, 나머지는 뭐 다 아셨습니다. 넘어가죠. 7번 문제입니다. 업무의 범위인데 뭐 이 문제도 그냥 우리가 연습 많이 했죠. 많이 했고 그 4번 지문 잠깐 보시면 법인인 개업공사가 법제 14조 규정에 위반하여 겸업을 할 경우에 등록관청은 유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알아 보였어요? 우리 겸업 위반 제재 기억하자고 그랬죠. 겸업 위반은 제재가 임취죠. 미시사업. 그러니까 임취예요. 의무적 등록 취소는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하의 범위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은 거예요. 4번 질문 알아보셔야 됩니다. 임취 사유에다 대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면 다 맞은 거예요. 4번 질문 주의하시고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분양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상가는 분양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는 중개법인에 분양대행할 수 없다 그랬죠? 틀렸어요. 상가는 분양대행 다 되죠. 분양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는요, 바닥면적합계가, 분양하는 바닥면적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신고 대상이에요. 전에는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만 가능했어요. 근데 현재 이거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가라면 분양신고 대상이든 아니든 관계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5번 골랐죠, 다? 근데 쉽게 안 골라졌을 겁니다. 분양신고 대상? 응? 응?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겠죠. 자, 5번 정답이었고 8번 내려갑니다.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아시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인입니다. 법 부칙 제6조 제2항 기업공사 이랬죠? 이자가 중개인이죠.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법제 7638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갑도 원칙제로 서울특별시에서 위한 주택을 중개할 수 있다. 없죠? 경기도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1번 틀렸고 2번 질문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건 맞고요. 사용할 전속중개 의뢰를 하면 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가 틀렸죠. 전속계약일지라도 이거 체결할 의무는 없죠. 근데 체결했다면 사용의 의무는 있죠. 그러니까 체결하여야 하며가 틀렸어요. 3번 질문이거든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 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결과적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종업 판정 불가 지문이 돼버렸는데 우리 법 위반 징역이라면 자격 취소죠. 근데 다른 법 위반 징역이라면 자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냥 출제자는 이거 다른 법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우리 법이냐 다른 법이냐 구분 안 했으므로 틀렸다고 지금 현재 지문을 그렇게 했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지문 내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내버리죠, 이거. 그래서 우리 법 위반 징역은 자격 취소라는 거, 다른 법 위반 징역은 자격 취소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구분해 놓으시고 다음. 그래서 3번 지문 그냥 틀린 걸로 갑니다. 4번 지문입니다. 정을 고용한 기업공사는 고용신고를 해야 되며 정은 인장 등록 의무가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업무 개시간까지 고용신고 해줘야 되고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감독관청은 언제든지 중개사무소 출입과 질문 주사할 수 있다. 이것도 출제자 의도 알아요, 제가. 우리가 감독의 사유 정해져 있어요. 뭐 부동산 투기 등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위반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위해서, 그 밖에 기타 자격 취소나 정지를 위해서 감독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유에는 감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든지라고 내버렸잖아, 이거. 그냥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든지. 아니 그럼 등록관청은 언제든지 감독할 수 있지. 응? 다만 사유가 문제죠. 근데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냥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틀린 걸로 봤죠? 이게 언제든지라고 하면 안 되죠. 국어가 잘못된 거지, 이거 문장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해야지,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등록관청 언제든지 그런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있죠.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 돼. 근데 이제 저처럼 국어를 잘하는 중개법생이 많지 않아요, 이게. 근데 문제를 꼬더라도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게 이제 해줘야지, 짚어줘야지. 요즘은 애매하게 안 낸다니까요. 명쾌하게 내버려요. 아까 우리 모의고사 그거 풀어봤지만 명쾌하잖아요. 애매한 거 하나도 없잖아. 몰라서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도 이게 기분 나쁜 문제가 있고요. 기분이 좋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중개법이 그래서 이런 오명을 벗지 못하는 거예요. 말장난법이라고. 맨날. 그래서 이게. 자, 어쨌든 좋습니다. 4번 정답이고요. 9번 내려갑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인데 그냥 5번 쉽게 골랐죠? 분삼 사용할 인장의 등록 어디 들어가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들어가야 되죠. 주된 사무소. 그래서 인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개인법인 꼭 이거 구분해갖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 문제가 뜨면 개인이 등록하는 인장이냐 법인이 등록하는 거냐 이거를 구분해서 들어가시면 실수를 막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분삼 사용할 인장은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분삼 소재지가 아니고 주된 사무소지가 하나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10번 폐업입니다. 휴폐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신고라는 거 감 잡아 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1번 확 틀렸죠.
폐업을 한 때는 지체 없이 틀렸어요.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그래서 사전신고라는 걸 명심해 두시고, 다음에 2번 질문입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등록증과 자격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한다. 자격증이 틀렸죠? 폐업 신고 시에는 등록증을 반납하죠. 이게 며칠 내에 반납해야 돼요? 예? 7일 내에 반납해야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폐업 신고할 때 첨부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9월달) 지문 하나 알려드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속으십니다. 폐업 신고한 때는 7일 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증반납 7일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전신고라는 걸 이렇게 말씀은 금방 알아보는데 틀렸다는 거 생각을 못해요. 지문을 읽으면서는. 이게 폐업할 때 미리 첨부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2번 틀렸고 자격증 때문에. 다음 이제 3번 지문이에요.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였으나, 절대적 등록 취소는 필요적 등록 취소를 말하죠. 예, 그래서 원래 시험에서도 이제 이 출제자들의 고수, 자꾸 이 문제 갖고 제가 따져서 죄송한데, 절대적 등록 취소니 필요적 등록 취소는 우리는 강학상 쓰고 있지만 시험에서는 절대 이런 말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다음 중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내요, 문제를. 조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이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필취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 폐업 신고가 수립되었다면 3년 초과 후 재등록하면 폐업 전 위반에 인하여 행정처분할 수 없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폐업 전 위반이가 등록 취소에 해당하더라도 폐업 기간이 3년 지나버리면 더 이상 못 때리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4번입니다. 폐업 신고 1년이 넘은 후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 맞죠? 여기까지는. 연수교육은 의무적인 것으로, 의무적인 거 아니죠, 이거? 연수교육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도 수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말 쉽게 해도 되는데 참 어렵게 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이건 좀 의문점이 있는데,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등록관청 개업공사가 폐업 신고를 하면 수리해야 한다. 이게 국토부 유권해석 지침이요. 일단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은 이거 폐업을 수리하지 말 것이다 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유권해석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전 믿지 않습니다. 이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참고하세요. 이거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안 받아줄 거예요. 안 받아줄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안 받아줄 게 아니고 업무정지 사유에 폐업신고 들어오잖아요. 업무정지 때리려고 진행 중인데 통지서 알렸는데 폐업신고 들어가면 받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폐업을 했더라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영업금지죠. 지금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 근데 등록 취소 있죠. 이거는 달라요. 수리 안 하는 게 맞아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었고 행정처분자가 진행 중인데 이때는 만약에 폐업신고 들어와 버리면 폐업하게 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죠. 지금 등록 취소를 때려갖고 결격에 빠뜨려야 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리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저는 믿질 않아요. 근데 그에 따라서 출제약을 냈는데 5번은 그냥 무시하세요. 생각 안 해도 돼요. 확 그어버려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쨌든 3번 지문은 알아봤어야 되죠. 다음 11번 내려갑니다. 이거 40만 원인 거 알아봤죠? 그래서 스발선거 거래하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소요된 실비를 소요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수가 8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스발선거 거래에서 45만 원 주택했다 하더라도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12번 내려갑니다. 거래용무 사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꼭 알아둬야 될 지문들이 많이 나왔네요. 1번 지문이거든요. 정확히 맞았죠? 5 빼기 2는 3이다.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개공이 가입비용 신청해야 한다. 맞죠? 그래서 정확하게 1번입니다. 정답 맞았고, 이분은 그거 내고 싶었을 거예요. 공인인계사라고. 또 이분의 스타일로 봤을 때 개공이 아니고 공인인계사로. 그러면 못 찾았겠죠, 답을. 그죠?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라는 거 한 번쯤 참고하시고, 다음에 2번 지문이거든요. 이건 알아봤어야 되죠.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공과 의뢰인이 아니죠. 개공 상호간이다. 그 점 알아봤어야 되고, 3번 지문입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죠.
그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면 가입한 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가 아니죠. 지정을 신청하는 자. 지정을 신청하는 자. 지정을 받으려면 그 지정을 신청하는 자의 주된 컴퓨터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개공의 컴퓨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 틀렸고 4번 질문.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에 하나에 공개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4번을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아 공개했다. 지정 취소의 1-1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5번 질문. 주의해야 되죠?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 중에 지정한다. 틀렸죠? 부가통신사업자이면 되고 법인 개인 따지지 않아요. 단 중개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문들 주의하시고 숫자 1번 지문 물어보는 거 좋았고 2번 지문 의뢰인 아니라는 거 잘 물었고 3번 기출지문이었고 개공 컴퓨터 아니라는 거 잘 물어봤고 4번 지문 의뢰인으로부터 아닙니다. 5번 지문 그래서 법인인 부가통신사업자 중에 지정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낸 문제 중에 가장 시험에 근접한 지문을 냈어요. 이거. 다음에 13번 거래계약 작성 의무입니다. 좋았습니다. 이것도 문제. 우리가 꼭 기억할 점이에요. 1, 2번 지문 있잖아요.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 이거 작성했잖아요. 다른 계약 작성했잖아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요. 임치입니다. 기억 꼭 해주세요. 다른 건 거래계약서 전부 다 업무정리인데 요거만 임치다. 그렇기 때문에 1, 2번 지문 잘 물어봐요. 다음 3번 지문 좋았죠.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우리가 이중자는 이거 1-1이라는 거 기억했죠? 근데 이중계약서는 아니에요. 이중계약서는 임치일 뿐이에요. 그냥.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모두 1-1인데 이중계약서는 아닙니다. 잘 물어봤어요. 그래서 3번 정답이었고 4번 잘 물어봤죠. 소공사가 거래금액 거짓 기재했거나 이 이상 계약서 작성했다. 이거 자격 정지라고 그랬죠? 이거 자격 취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물어보는 거고 다음 5번 질문입니다.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쌍방이 교부하지 않았다. 보관 안 했다. 서명문 안 했다. 업무정지죠 모두. 그래서 문제 좋았습니다. 이거. 그래서 거래계약서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점들 잘 물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넘어가 볼까요? 확인 설명 의무인데, 이거, 아까 제가 수업을 할 때 말씀드렸죠? 확인 설명 갖고 장난치면 상당히 낭패를 본다고 그랬는데, 5번 지문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쌍방 봤어요? 네. 취득의뢰인이죠. 취득의뢰인의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죠. 쌍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5번 정답이었습니다. 쌍방이 틀렸어요. 마지막에. 이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15번은 뭐 쉽게 맞췄을 걸로 보입니다. 쌍방교부 서면, 뭐 요즘은 유치찬란에서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세 가지 쌍방교부 서면이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부증관계증서인데 1번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4번 부동산 교환계약서 이거는 전부 다 거래계약서죠 이거. 그러니까 교부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서, 부증관계증서 4번 이거는 교부서면 맞고요. 전속계약서는 일반 교부서면이죠. 예,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내려가죠.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그 4번 지문 이거 금지행위라는 거 알아봤죠?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으면 미등기 전매자가 양도 차익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판례 태도로서 원래는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 중개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그래야 투기 조항으로 처벌하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 불문하고 금지행위로 가는데 1번 지문이거든요.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 체결했대요. 이것은 일방대리죠? 금지행위 아니고. 2번 지문 갖고 고민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판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상가의 임대차를 중개했던가 그랬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인가 중개하고 임대차 가액이 1억이었다고 가정하고요. 권리금 거래 속에 했거든요. 이것도 거래가액이 권리금이 1억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개공이 보수를 받을 때 임대차 따로 권리금 따로 받아야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영수증 교부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영수증을 어떻게 써줬냐면 개공이 2억 거래금액 2억 해갖고 2억 이상 1억 이상 3억 미만은 0.654 1억 이상 3억 미만 0.543 0.3%네 0.3%하고 상가구나 참 미쳤네 0.9 하고 180만 원을 받았던 거 이렇게 상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수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갖고 의뢰인이 이걸 갖고 등록관청에서 찔러버린 거예요. 보수 초과다 하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업무정지 나가거든요. 보수 초과는 임치죠. 그러니까 업무에 6개월 만딱 나가요.
6개월. 그러니까 그동안 개공이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업무정지를 그냥 받아왔어요. 근데 이게 95년도가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한 개공이 이게 왜 내가 업무정지냐? 아니다 하고 업무정지 처분 취소해라고 행정소송 들어갔어요. 등록관청 상대로. 그래갖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그럼 개공은 어떻게 주장했겠어요? 여기 180 받았지만 편의상 받은 거다 이거는. 여기 90만 원은 상가 중개보수고 90만 원 권리금에 대한 보수다. 그러니까 나는 보수 초과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대법원까지 간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면 형법의 대원칙.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말이 있어요. 애매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180만 원이 어디까지가 중개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에 대한 구분이 안 가는 거죠 지금.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냐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고 알선하고 권리금 알선 대가와 중개 수수료를 포함 포괄적으로 수령했으나 그 금액이 법정한 날 초과했다. 이거는 어디까지가 보수고 어디까지가 권리금에 대한 구분이 안 가므로 보수 초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지행위 아니라고 낸 거예요 지금. 근데 깔끔하지 않았죠 문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고민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제가 언급해요 이 판례는. 그래서 그래갖고 사실은 이 판례가 나온 다음에 등록관청이 그동안 간행적으로 이거에 대해 업무리에 때려왔던 것을 다 취소했어요. 이 판례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 개공들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하죠. 배운 거가 틀리 등록관청 운영해버리잖아요. 공무원들이 뭘 알아 솔직히. 틀리게 운영하면 바로 붙어버립니다 그냥. 바로 붙어버려요 그냥. 그럼 거의 이겨요. 거의 이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2번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은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한 거는 이건 직접거래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죠? 3번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 매수한 게 직접거래 아니었고 5번 지문 이건 주의해야 될 소금 안 되죠? 무허가 건물 매매 중개했다고 그랬죠 이거? 정당한 중개활동이죠. 근데요 무허가 건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어요. 이건 금지행위죠. 근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를 중개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당 중개활동이죠. 이게 정답 4번이었습니다. 17번 금지행위 내려갑니다. 이거는 5번 지문이 정답이었죠. 개공사 등이 아닌 일반인도 본법상 금지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되며 우리 금지 행위는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개공 등한테만. 그러니까 틀렸어요. 위반 시 행정처분은 없으나 모두 행정형벌 대상입니다. 틀렸습니다. 일반인한테는 아예 적용이 없어요. 이거는 금지 행위는. 개공 등한테만 적용하니까. 그 다음 3번 지문 거기 알아보셨어요 그거? 고용인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그를 고용한 개공사도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인의 업무상해는 개공행위로 간주하죠. 그러니까 고용인이 금지행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개공이 책임진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만약에 보조원이 보수 초과했잖아요. 보수 초과하게 되면 개공이 보수 초과한 걸로 간주돼요. 개공이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합니다. 개공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고요. 18번도 정답 한번 보고 갑니다. 아주 판례들 있는 대로 다 따다 넣어놨죠? 그래서 판례 볼 때는요, 모의고사 판례 볼 때는요, 앞에 딱 판례 내용 기억하잖아? 그래서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아, 지문 길잖아. 언제 읽고 앉았어, 이거.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시험은 절대 이렇게 안 내요. 시험은 아예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아무리 지문이 길어도 세 줄을 안 넘어가요. 다 두 줄에서 끝내요, 그냥. 다 끝내는데 어쨌든 판례를 묻더라도 간단하게 잘라서 딱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그게 더 어려운데 차라리 이렇게 써놓으면 더 쉽죠? 읽기가 귀찮아서 그러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에서 내는 판례들 있잖아요. 앞에 보고 끝에 보고. 그럼 답 나와버려요, 그냥. 바로. 그러면 그 3번 지문을 바로 보시죠. 개업공사가 계약 체결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 취득 같은 거래 당사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하면서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이후의 단계는 일체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랬죠.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기억나세요? 경매행위 하다가 손해 입혀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 계약의 이행행위에 관여했다가 손해 입혀도 중개행위 하다가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 이 판례를 지금 내고 있는 건데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고 있어요? 손해배상에서 중개행위로 봤죠 이거?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 그거 판례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참고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책 100개다 그냥 그대로 내버렸는데 어쨌든 참고하시고. 자, 19번 내려갑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말씀드렸듯이 문제 지문이 딱 뜨게 중개보수 문제가 나오면 물건을 구분하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주택이냐 상가냐 토지냐 오피냐 구분하고 시작해야 돼요. 주택이냐 상가냐 오피냐 토지냐 물건을 구분하면서 시작한다. 그럼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럼 1번 지문이거든요. 일반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 딱 치고 가는 거예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봤을 때 일방으로부터는 국토부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죠. 맞죠, 그럼? 주택이니까. 이해되셔요? 다음 2번 지문입니다. 야, 나 이 문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풀어볼 때요. 이거 한참 찾았습니다, 나. 답이 없는 거야, 아무리 봐도. 야, 대단했지. 이하가 틀렸다면서요. 임대차에 월차임이 있는 경우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 기준금액을 정하며 이 경우 그러죠. 기준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죠. 이하가 아니고. 이유를 어떻게 찾아내?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미만이에요. 미만. 나 한참 봤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설마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만 입은 스타일로 내가 찾았어요. 일부러. 자, 좋아요. 이분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딱 5천만 원 나왔어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하나 깨기 딱 5천만 원 나왔습니다. 월세 곱하기 70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맞죠? 미만이니까. 시험에 물어본 적 있어요. 딱 5천만 원으로. 계산 문제에서. 그러면 이분이 그걸 의도했다면 지문을 이렇게 냈어야지. 나 같으면 이렇게 내. 이걸 물어보고 싶었다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경우에는 월세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한다. 이렇게 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봤을 거야. 5천만 원인 경우는 이게 과연 70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어놔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럼 5천만 원 나오면 미만이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대로 간다는 거. 그 점 한번 기억해 두세요. 실제 기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팠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었죠. 그 다음에 3번 질문. 주택과 주택의 혼합건축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분 법대 출신 아닌가? 법대 출신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합건축물이 어디 있어? 복합건축물이라고 해야지. 그죠? 우리 이용호가 복합건축을 공부했는데. 그죠? 그래갖고 나 또 혼합 보면서 또 웃었어 나도. 이거 참 이거 비법대 출신처럼 냈다. 이게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것도 2분의 1인 경우 제가 자꾸 물어보죠. 주택과 상가의 면적이 동일하면 뭘로 갑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2분의 1로 낸 적이 있거든. 2분의 1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다면 주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점도 명쾌하게 기억해 주시고 잘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참고하세요. 당연히. 그래서 성립의 결정적 기여에 따르면 보수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5번 질문입니다.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보수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한참 골랐을 것 같은데 정답 뭐 했었어요? 2번 못 보신 분은? 아무거나 찍었어요? 예, 잘 하셨어요. 나도 한참 봤으니까 이게. 자, 20번 내려가죠. 계약금액에 관한 채무 이행보장제도 올해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올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예치 공고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지문이거든요. 계약공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로부터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계약금액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잘 물었어 이거. 1번. 우리 실비 있잖아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는 지물건 팔려고 공부를 발급받는 비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전 의뢰인이 부담해요. 취득 의뢰인이. 이전 의뢰인이 부담하는 거죠. 지물건을 팔려고 공부를 뛰는 비용이었으니까. 근데 계약금액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 제도는 취득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그랬죠, 이거. 계약 파기했을 때 바로 돌려주기 위함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소요된 실비는 누구한테?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1번 틀렸어요, 그럼. 이거 알아보셨어야 된다, 꼭.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계약금액에 관한 채무
이에게 보장된 소유주비 이거 아니에요. 취득의뢰인입니다.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거 그래서 의도 좋았어요. 그래서 1번 지문 좋았고요.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그랬어요.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명의 계약금리를 취할 때는 우리 개공만 당사자와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으라고 그랬고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이익과 개공은 분리관리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다고 그랬죠. 나아가 보증까지 설정하여 증서합은 교부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실비는 권리 취득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위반하면 개공이 업무정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걸 위반하면. 그래서 처음부터 예치 공고 안 했는데 이거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근데 쓸데없이 했다가 자신의 예치했는데 이런 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업무정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 맞았고 3번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 맞죠? 예, 이게 이제 키포인트였고 4번 지문은 개업공인인사란 말 써 넣으세요. 4번 지급보증을 위해서는 이 말 있죠? 이 말 앞에다가 개업공인인사는 그 말 써 넣으세요. 개업공사는 지급보증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는 공탁을 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이거 제공하라고 그랬죠? 사본교발을. 그러니까 개업공사만 예치명의자 중에 개국만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 넣어줬어야 돼요. 이게. 이분의 지문 형식을 따른다면 4번 틀렸다고 봐야지. 그죠? 그래서 개공이라고 넣어놓고 맞는 걸로 고칩니다. 그래서 1번 의도가 워낙 이뻤기 때문에 이건 제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알아야 되는 부분으로 정답을 배치해 놨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문입니다. 이거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 21번이거든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아까 우리 연습했죠 이거. 예, 그래서 5번 지문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인 경우 임치죠 이거는. 이중사무소 임시사무소 설치 모두 임치다. 임치. 이것을 이중자를 잘 물어보는 이유가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필취거든요. 근데 이중사무소와 임시설물은 임치예요. 원래는 이중사무소가 필취였는데 임치로 내린 거예요. 임시설물 때문에. 그래서 잘 물어봐요. 이중사무소로. 자,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에 22번 넘어가죠. 이분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문제 같은데 이거는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개업공사와 같은 행정처분과 같은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누구인가? 문제 의도 아셨어요? 보수 초과는 임취죠. 임의적 등록 취소의 형벌은 1-1. 이거 골라라 이 얘기예요. 그럼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거는 무등록이죠. 행정처분 없고 3-2죠 이거. 무등록이니까 3-2이고 2번 이중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사. 이중등록은 필취의 1-1이에요. 필취의 1-1. 3번 질문은 미등기 전매행위를 알선한 등 부동산 투기 조장에 행위했어요. 부동산 투기는 임취의 3-2죠. 임취의 3-2예요, 이거는. 4번 질문. 중요사항에 대해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게 하는 개업공사. 거짓말했죠, 이거? 거짓된 언행. 판단 그르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임취의 1-1이죠. 금지행위, 매무수고. 1-1이고.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5번 질문. 의뢰인 쌍방대리한 개업공사. 쌍방대리는 임취의 3-2죠? 이건 결국 금지행위 문제였어요. 그러면. 근데 문제 어려웠죠? 아직 암기 안 됐으니까 그래요. 암기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암기 돼도 요건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래서 애지중지하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정도 수준은 안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겹쳐서 행정처분과 형벌이 같이 나가는 거 있죠? 이 금지행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임취 3-1-1 이거 이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4번 정답이었습니다. 23번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알고 있어야 되죠. 잘못된 것을 그랬는데 1번 질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하고 업무 집행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를 둔다. 이제 알아보시겠어요? 이건 사기관에 두는 거니까 둔다로 돼 있는 거죠. 국가 예산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필수로 돼 있는 거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을 두는 거 맞아요. 이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위원장, 부위원장 어떻게 뽑는다고요? 호선.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토부 장관이 지명하는 거 없어요. 위원장. 전에 있었죠. 근데 지금 없어요.
우리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제 1차관이 당연직으로 하는 거죠. 당연직으로 하는 거고 그 위원회 위촉을 국토부 장관이 하죠. 근데 위원장은 지명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호선입니다. 호선.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 3번 알아봤죠? 재적 과반수의 출석을 의계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의견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질문 19명 기억해야 되죠? 운영위원회.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는 이거 7명 이상 11명이죠. 그래서 18. 공인인사 이거 정책심의는 7 이상 11명이네요. 7 이상 11명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18로 기억한 거고 요거는 몇 명? 19명. 맞았죠? 그러니까 19명 이내로 합니다.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위원회까지 가면 이제 더 헷갈려요. 예, 근데 그건 무시하고 일단 임기 2년으로 하고 1회 하나 연임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24번 내려갈까요?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정답 나갔나요?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이거 교육 연수교육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으로 통지한다. 맞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받고 2년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연수교육 받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이 통지하는 거 맞죠? 그래서 1번 정답이었어요. 통지해 줍니다. 이걸 갖다가 등록관청으로 바꿔냈잖아요. 그럼 더럽게 어려운 지문이 돼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어떻게 잡느냐면 첫 줄 주어로 딱 시작하잖아요. 밑줄 쫙 끊어놓고 체크한다고 그랬죠. 그럼 바로 잡혀요. 근데 그렇게 바꿔내면 진짜 어려운 지문이라니까요.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2년이 2개월의 눈이가 있거든. 그럼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어가 바꿔놓는 걸.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1번 지문 정답이었고요. 2번입니다. 2번 지문입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내 등록을 한다. 소공사가. 그럼 이거 받을 필요 없죠? 크로스가 하는 것도 해당된다. 교육받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3번 지문은 실무교육 시간은 283이죠. 2832. 7에서 10일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죠.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 7하고 11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랐죠? 어쨌든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예요 이게. 우리 연수교육 시간은 어떻게 돼요? 12, 16. 12, 16. 예, 3, 4, 12. 그러니까 직무교육은 3, 4죠? 3, 4시간. 그 다음에 12, 16. 그 다음에 28, 32. 감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입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의사뿐이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직무교육은 등록과청이 들어가 있죠. 그래 틀렸어요. 직무교육은 등록과청도 할 수 있어요. 기억 꼭 해주시고 직무교육은 등록과청이 들어간다.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보조원은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25번 포상금 지급 대상 고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이라는 거 잡았죠? 업무정지 처분을 계속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자. 얘는 무등록 아니에요. 등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한 자. 업무정지 받고 계속 중개업한 자. 전부 다 이거는 무등록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우리 신고고발 대상 기억하고 있죠? 무등록업자, 부정등록자, 증, 양도대환자 받은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고요. 26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지문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 봤어요? 중개 대상물 밑줄 쫙.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 완성한 때에는 항상 계약공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진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고 의무 개공이 거래 소개하면은 개공이 신고 의무 항상 집니다. 근데 중개대상물 때문에 틀렸어요. 중개대상물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입관공 제외잖아요. 토지건물이잖아요. 토지건물. 토지건물 입주권 분양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지금. 중개상물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해를 해 두시고, 입광공은 제외니까 그건 이해해 두셔야 돼요. 다음에 2번 지문은 저도 즐겨 쓰는 지문이죠. 잔금일이 아니고 계약 체결일이에요. 알아봤어야 되고요. 바로 계약 체결일이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맞았잖아요. 신고필증을 받으면 거민이 의제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도 이건 뭐 1번이 알딸딸했더라도 2번 그냥, 아니 3번 바로 정답 쳐버려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주택은 임대차 계약은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임대차는 절대 아니고요. 5번 질문입니다. 고용인은 모두, 그래 좋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내줘야지, 명쾌하게. 이분 출제 스타일로 봤을 때 모두가 안 들어가요 원래. 근데 웬일로 모두를 넣어줬어. 계획공사의 고용인은 모두 틀렸죠? 보조는 빠진다는 거 금방 보이죠. 그럼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27번. 중기계약의 법률적 성격에 관한 셈입니다. 잘못된 것은 1번은 알아봤거든요. 구체적인 약정이 없어도 유상계약이니까 보수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질문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전속계약서를 사용하고, 맞죠? 그 다음에 전속계약서가 사용되지 않은 중기계약은 무효. 아니, 전속계약서 안 썼다고 무효예요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틀렸고, 전속계약은 요식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했는데 전속계약을 요식계약으로 주장하는 견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분류식 계약이 맞아요. 일단은. 그래서 분류식 계약이다. 그래서 어쨌든 무효임으로 틀렸고 요식 계약이라 할 수 있다. 틀렸어요. 분류식 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은 맞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다음에 28번 내려갈 거예요. 확인 설명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거 15회 때 문제였어요. 어려웠죠? 뭐 이런 문제는 연습 가치가 없는데, 계획공사가 임목을 거래하면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는데 해당 토지 등기상 증명서 표제문만 갖고 표제문만 가지고 명확히 확인했다. 자, 우리 지상의 수목이 집단이 임목인지 여부, 지상의 수목이 집단이 임목인지 여부는 이거 뭘로 확인한다고요? 임목이 소지하는 토지 등기기로, 표제부라고 그랬죠? 토지 등기기로 표제부다.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맞았어요. 임목인지 여부만 확인했죠 지금? 그러니까 1번이 맞은 거예요. 2번 지문이거든요. 다세대 주택은 지번까지만 명확히 확인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동호수까지 모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거 지번 이거 확인하더라도 등기사항 증명서 등 관계서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좋았는데, 원래는 토지장이나 건축물 내장을 봐야 되죠 이거. 원래는. 자, 그래서 2번 지문 틀린 거고, 3번 지문입니다. 이건 틀렸다는 거 알아봤어요. 부부관계만 확인하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4번 지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애매했는데, 개업공사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의 등기부를 가지고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의 처분권한 유무만을 명확히 하겠다. 이거는 있잖아요. 요즘은 저 이런 거 강의 안 합니다. 그냥 거래규제 사항 중에 개별법에 의한 거래규제는 이거 참고하세요. 13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훅 지나가고 마는데 참고하세요. 그럼 나왔으니까. 사립학교법이라고 있거든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이 있는데, 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요, 학교법인 있죠. 학교법인. 그러니까 학교법인이 그 기본 재산을 양도한다. 학교법인이 기본 재산을 양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감독청의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관할청의 허가. 관할청의 허가 받게 돼 있는데, 학교법인은 관할청이 누구냐 하면요, 대학교예요. 대학교는 교육부 장관이에요. 대학교는. 근데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감이에요. 그들의 허가 받아야 돼요. 학교법인이,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들 있죠. 비영리법인들은 감독청이 다 있거든요. 감독청이 다 있는데, 학교법인이 만약에 그 재산을 양도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대학교는 교육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감이에요. 그들의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4번 지금 보시면 개공사 학교법인의 토지 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의 등기부를 가지고 법인격의 유무, 대표자 처분 권한 유무만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그랬죠?
이게 애매했는데 그럼 법인이니까 법인 느낌을 보고 대표자의 처분 권한 유무 다 확인하는 거 맞죠? 맞긴 맞는데 감독청의 승인, 허가를 이거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물은 거였어요. 이것만 확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 느낌만 확인하면 안 되고 감독청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작년서부터 강의 안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전에 했었는데 이거 안 합니다. 안 내니까 이거. 자, 그래서 4번님은 틀린 거고 5번 질문입니다. 계약책을 다음날 확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미리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29번 문제도 그렇네요. 좀. 이건 틀렸다는 거 알아봤는데 1번 토지 경계는 토지장으로 열람 이거 안 되죠. 지적도 임해 들어봐야 되죠. 2번 지문은 도로 상황 구체적인 지세입니다. 도로와 지세 현장 답사해야 되죠. 맞고요. 3번 질문입니다. 지번 지목 지번 지적 등의 물적상을 정확히 확인해서 토지장 열람해야 되죠. 지적도가 아니고 토지장을 열람해야 돼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4번 질문 토지 면적이죠. 면적이니까 뭘로 확인해야 돼요? 토지장으로 필지별로 확인해야 되죠. 토지장으로 면적이니까. 공부상 나타나지 않은 것도 확인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 안 냅니다. 28, 29 참고하세요. 그 다음 30번 문제입니다. 북유기지권 문제였는데 뭐 정답 다 4번에 쳤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래서 4번 정답이죠. 지료지급의 의무가 있다 없다. 시오치드가 하더라도 없다.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31번 문제 있잖아요. 옳은 것 그랬는데 참나 1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쌍방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특징을 말한다. 쌍방이 아니고요. 원래 셀링 포인트는 말이에요. 셀링 포인트는 물건을 취득하는 구매자예요. 취득자. 취득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합니다. 쌍방이 아니고 취득자에게 만족을 주는 특징이에요. 그래 틀렸고 2번 질문입니다. 상대성이 있고 셀링 포인트는 상대성이 있고 가변성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죠. 그건 알아봤고 3번 질문은 이거 기출질문으로서 이제 틀렸다는 걸 알아봤어요. 부동산 가격과 임료 수준의 적정성은 이건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죠? 예. 기술적 측면은 기능, 설비의 현대성, 튼튼함, 가정 자동화 시설, 신, 건축공법 이런 것들, 주택의 동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경제적 측면이고 그 다음 4번 질문 참 이분 국어 못해. 많은 셀링 포인트는 중개 의뢰인의 매수 의사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원래 기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기출에서 이게 17회 기출이었나? 과다한 셀링 포인트의 제시는 매수 의뢰인의 의사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맞았죠? 그죠? 하도 셀링 포인트만 강조하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사지 왜 나한테 살아가냐고. 그렇게 냈었거든요. 과다한 셀링 포인트를 이분은 뭐로 바꿔낸 거예요 지금? 많은. 국어 참 못해. 자, 그럼 의도를 봐서 4번 틀린 걸로 하고 과다한 셀링 포인트라고 고쳐놓으세요. 그냥 만을 지우고. 그럼 틀린 거죠? 그럼 틀린 거예요. 많은하고 과다한은 틀리죠? 원래. 5번 질문 그래도 정답 썼죠? 5번. 주택에는 교육 여건이라든가 투자 가치를 셀링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자, 32번 넘어가 볼까요? 이거 보고도 참 내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또 4번, 5번. 이건 초등학생 수준이죠, 거의. 문제가. 이거 매매 비용에 관한 문제거든요, 지금. 12회 때는 얘기 있는데, 우리 쪽에서. 매매 비용은 당사 특이하게 없던 쌍방 균분 부담이죠. 밑에서 들어봤죠? 2번 좀. 이거 근데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쌍방균부담이냐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매매 비용의 그 분류가 인지대라든가 측량평가비, 계약작성비, 공증비 이런 것들이 매매 비용이에요. 근데 등기비, 법무사 수수료 있죠? 이런 것들은 매매 비용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취득 관련 비용이죠. 그럼 취득 비용 원칙 누가 부담해야 돼요? 취득자가. 근데 이거 당사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지문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관습관하는 당사 간에 자유롭게 부담자를 약정할 수 있다. 어쨌든 뭐 취지는 좋은데, 이거 등기 비용은 취득자가 원래 부담하는 거고 당사 특약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 이런 관습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등기 비용은 취득자가 부담하는 게 맞죠, 그냥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2번은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처리하고, 33번 이거 15회 때 문제였어요. 이것도 15회 문제인데 1번이 아주 문제가 됐죠,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죠. 있잖아요,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서구에 있는 거하고 저기 유성구에 있는 토지를 한꺼번에 쓴 거예요, 계약서에. 그러면 검인권한이 서구청장에도 있고 유성구청장에도 있거든요. 그중 한 개의 시공청에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예요. 하야한다 그래서 틀렸어요. 하야한다 그랬죠? 할 수 있다예요. 시험지 확 찢어불고 싶죠? 그러니까 15회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내면 안 되지,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집은 난 강의도 안 해요. 그냥 아예 안 합니다, 이런 거. 낼 일이 없으니까.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거 하고 앉았어 지금. 근데 어쨌든 이것만 이해해 두세요. 2개 이상의 시공구역을 친다, 그죠? 1개의 시공구역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되고요. 2번 지문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등기소장에게 위임하면 통지하라고 그랬죠. 검인권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있잖아요. 이자가 검인권한을 위임했어요, 읍면농장에게. 그럼 검인받은 계약서는 등기할 때 내는 서류니까 등기소장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통지만 해주면 되지. 무슨 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등기소장이 높냐 시군구청이 높냐? 당연히 시군구청이 높지. 어디 등기소장 따위가. 승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지만 하면 돼요, 등기소장에. 통지하면 됩니다. 그래 틀렸고, 그래서 3번 알아봤어야 되잖아요. 두 통, 이거 원본 한 통에 4번 두 통 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은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 24회 때도 물어본 거니까. 실질적 내용 심사권 없다고 그랬죠. 실질 심사권 없다고 그랬고, 형식적 요건의 구비만 심사한다고 그랬죠. 형식적 심사예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있잖아요. 이분 내가 해설을 어떻게 해놨나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거를. 5번 어떻게. 이거 5번을 해설을 딱 보면 실력 차이를 알 수 있거든. 매매만 갖고 해설을 해놨죠, 지금? 매매 아니라고. 자, 제가 매매계약 검인 대상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검인 대상이라고 그랬죠. 검인 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교환 증여, 매매교환 증여 판결, 이게 검인 대상이죠. 검인 대상인데 매매가 그렇다고 검인 대상이 제외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검인 대상이라고 그랬죠.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매매 계약은 이거 검인이 의제되니까 이거는 검인 받을 필요가 없다. 대상이 되는 건 맞다니까, 분명히. 매매가 맞잖아요. 그리고 상가 분양권 매매는 당연히 대상이니까 매매가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설을 매매는 아니라고, 토지 건물 매매는 아니라고 해놨는데 아닙니다. 대상 되는 거 맞아요, 분명히. 다만 부동산 거래함으로써 검인이 의제되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뭐가 잘못된 거냐면 5번 지문에서 가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가등기가. 매매 명의신탁 해지약정에서 공인물 분할계에서 다 받아야 돼요, 검인. 가등기 신청할 땐 검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본등기 신청할 때 받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지문이. 이게. 근데 쓸데없는 매매만 갖고 얘기해놨더만. 해설지. 이게 실력의 차이예요, 이게. 원래 가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문이. 그래서 5번 가등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어쨌든 2번 정답 티셔츠다. 34번 실명법 중간생략권 명의신탁을 물어봤는데 참나 이분 비법대 출신인가 봐.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이거. 용어를 써도 뭐 이게 무효다 아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데,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참 조심해야 되는데, 뭐 사례 케이스는 이게 매도인이 병이었나요? 병이었고 갑이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는 약정을 맺고 을로한 거죠.
약정을 맺고 을로하고 등기를 갑으로부터 병에게 을에게 이렇게 넘어갔고 을이 이거 정에게 팔아쳤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갖고 지금 물어본 건데 1번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법적 지위는 무효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갑과 병 간의 매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법적 지위는 무효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매매 계약이 무효란 뜻이겠죠 이거? 예, 틀렸죠 그럼? 매매 계약 유효. 그럼 이거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물건은 이제 갑의 병에게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좋아요. 일단 매매계약 유효다. 2번 질문. 정이 악의인 경우 을과 정사의 매매계약 등기 모두 무효이다. 자, 정이 악의였어요. 악의였더라도 이 매매계약 유효죠? 예, 유효입니다. 다. 이거. 근데 이자가 적극 가담하면 이거 무효가 된 거죠? 예. 3번 질문.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또 뭔 소리야?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가 된 상태.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가 된 상태에서는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 얘기겠죠? 갑은 매매계약의 유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뜻이겠죠? 그죠? 근데 뭐 갑이 병에게 대항, 그래갖고 해설지를 내가 이거 봤죠 이것도? 한번 봤더니 뭐라고 했더라? 갑이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뭐 해설이 돼 있던가? 그죠?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이게 대항할 수 있다 뜻이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무슨 대항이야 둘 사이에 매매계약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자고 얘기해. 그럼 일단 틀렸죠? 일단 됐다가 보고 4번 갑은 정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흰탁자인 갑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예, 대항할 수 없다. 그래 틀렸고 5번 질문. 병에게서 을로 이전등기는 무효이나 이전등기는 무효이나 병에게서 을로 이전등기 무효죠? 을에게서 정으로 이전된 등기는 유효이다. 맞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이거 말이 참 뭐 지위는 무효이다. 법적 지위가 무효가 될 수도 있나?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실행위냐 법률행위냐 이런 개념을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좀 좋아요. 35번 외గిం투지법 틀린 것을 그랬는데 뭐 이거는 그냥 알아봤을 것 같은데 3번 지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투법 문제 풀 때 있잖아요. 경매가 떴잖아요. 지금 3번 지문. 그럼 경매가 뜨면 계약 외죠 이거. 그럼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그러면 취득일 체크해야 돼요. 취득일 체크해야 되고 몇 개월? 6개월. 과태료 떴다면 얼마 나와야 돼요? 6개월짜리는 100만 원 이하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거 체크하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매각 결정기일 틀렸죠. 대금 완납이라고 나오거나 취득일로 나와야 돼요. 일요일날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3번 질문 대금 완납이라고 나오거나 취득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 틀렸어요. 이거. 나머지는 다 맞았죠. 그 다음 이제 36번 장사법 갑니다. 장사법. 1번 지문이거든요. 한 기당 시설물 면적 포함하여 30제곱미터가 아니죠. 10제곱미터고 저기가 그저 개인 묘지가 30제곱미터죠.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잘 냈어요. 설치기간 몇 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한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니까. 2번 정답. 올해 이렇게 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가볍게. 3번 틀렸다는 거 아니죠? 15년씩 3회가 아니고 30년 1회죠. 그 다음에 개인묘지 4번 지문 30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5번 지문 종료된 날부터 10개월이 아니죠. 1년이죠. 1년. 1년 내에 철거하여 화장하거나 봉환하셔야 됩니다. 자, 37번. 이거 기출문제 지문 쫙 떠다놨는데 그 37번 2번 지문입니다. 알아봤어요 이거?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졌다.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됐다고 그랬죠? 그럼 임차인보다 먼저 왔다는 얘기죠? 그럼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기까지 매수인에게 낙찰자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없죠? 선순위 저당권자가 했으니까. 기출지문이었습니다 이거. 2번 틀렸어요.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웠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한 경매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차인보다 먼저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냥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2번 정답이었고 38번 가죠. 이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었죠. 상가임대차보법상 대항력 취득.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이 아니다. 신청한 다음 날이다. 그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한 다음 날부터 1번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문제 없고요. 39번입니다. 경매. 타당한 것은 그랬는데 1번이거든요. 공인인계사인 계획공사가 대법원 규칙상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경매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없다. 등록 안 하고도 이거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행위를 할 수 있죠. 공인인계사인 계공 1번 지문. 대리인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공인인계사인 계공은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행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1번 틀린 거예요.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구분 못 하셔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경매 대리업 등록하는 거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신청 대리업이 있죠. 그러니까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업은 등록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다니까요. 공매 부동산은 전부 다 할 수 있고 그냥 단 중개인은 한 가지도 못하고 1번 지문이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틀렸죠 그럼? 자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 틀렸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지문. 주임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해당 부동산의 경매 시 선순위 기준 권리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면 대항력 자체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권리에 대한 대항력은 그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이 순위에 따른 권리자에게 상대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그렇대요 그냥.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렇다는 거고 3번 집행권한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경매를 임의경매라는 틀렸죠. 집행권한의 경매는 강제경매라고 그러죠. 강제경매라고 그러고 4번 질문입니다. 외국인도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 토지 취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틀렸고 5번 질문입니다. 담보가등기라고 그랬죠. 밑줄 쫙. 최고 선순위 담보물건보다 앞서 설정되었다는 낙찰이더라도 말소되지 아니한다. 담보가등기라고 그랬죠. 가장 먼저 왔다 하더라도 얘는 말소죠 그냥. 저당권과 똑같으니까. 근데요. 이게 이 지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한 9, 10월 달 정도에 제가 이거 한번 지문 연습시키는데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가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청권 보존의 가등기가 가등기는 경매 종결 시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냥 간단하게.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 이전등기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경매 종결 시 소멸하지 아니한다. X예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담보 목적으로 경료됐다고 그랬죠?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담보 가등기잖아요. 담보 가등기는 무조건 소멸이죠. 그냥 쉽게 가자고요.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뭐라 한다고요? 담보 가등기. 그죠? 그러니까 말소에는 무조건 그냥 소멸해 다. 무조건 순위 불면 다 소멸해. 담보 가등기는 언제나.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그러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로 설정된 경우, 선순위인 경우에는 경매 종결 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맞았죠. 이건 순수 보존 가등기라는 얘기죠, 이거. 이건 순수 보존 가등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경유됐다고 나오면 이건 뭐예요? 담보 가등기. 근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소유권 청권 보존 가등기가 최고 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는 경매 종결 소멸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가요. 담보 목적으로 경유됐다는 얘기는 담보 가등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멸이고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소유권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가장 선순위로 왔다. 그럼 얘는 인수죠.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존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담보 가등기가 있고 순수 보존 가등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예? 뭐? 그냥 가등기로 돼 있으면 이제 가등기 할 사람한테 그게 가등기 목적이 뭔지 물어본다고 등기부 선생님이 그랬다고요? 가등기 목적이 뭔지 물어본다고? 경매 절차에서는 가등기가 뭔지 확 구분돼요. 왜 그러냐면 경매 절차에서는 이게 담보인지 보조인지 금방 구분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 목적물에 가등기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관 쪽에서 법원에서 가등기권자에 다 통지해. 무조건 통지합니다. 통지해가지고 이거 담보인지 보조인지 밝혀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가등기권자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등기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거 있으면 신고 들어와라 이래요. 통지해요 다. 최고한다는 얘기예요. 최고하기 때문에 근데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경매 절차에서는 이게 담보인지 보조인지 구분된다는 이유가 가등기권자가 이거 저기 배당 요구 들어왔어요. 채권 신고 들어온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럼? 담보 가등기죠 뭐. 근데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보전 가등기지 뭐. 가등기권자가 그럼 대답해주나 안 해주지? 안 해줍니다. 근데 경매 절차에서는 확실히 구분돼요 이거. 그래갖고 우리가 경매 들어갈 때 가등기가 가장 선수위로 와 있잖아요. 가등기가 가장 먼저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록을 딱 살펴가지고 경매 기록을 살피는 거지. 기록을 딱 봐가지고 야가 배당 요구 들어온 게 있어요. 들어온 게 딱 있으면 바로 이건 담보 가등기야. 그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다 죽었어요 그럼. 다 죽었습니다. 근데 최고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한 게 없어요 그냥. 이름이 똑같이 돼 있어요. 소유권 있는 게 청구 보존이랑 가등기라 등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절차에서 기록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배당 요구한 게 없으면 얘는 인수해야 돼. 내가 떠안아야 됩니다. 그때는 가등기권자한테 가갖고 협상해야 돼요. 내가 이거 받을 거거든. 너 이거 가등기 분등기 나중에 안 할 거지? 나한테 가등기 넘겨. 얼만데? 넘겨. 그래갖고 넘겨갖고 내가 받아갖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자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5번 지문. 그래서 2번 지문은 그냥 참고하세요.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개인적인 사견에 해당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냥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2, 3, 4, 5번 지문 정도 3, 4, 5번 지문 정도 그 다음에 40번 문제 꼭 알고 있어야 되죠. 답 그냥 봤죠. 인도문제 신청 대리권 즉시항고 대리권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 3번 정답이었습니다. 됐습니까? 10시에서 11시에 벌어지는 것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민영이나 즉시항고 대리권 없죠 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문제풀이 과정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7, 8월 달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론 정리를 하면서 같이 가기 때문에 해서 뭐 문제집 갖고서 이제 그 요약집하고 그걸 정리해 나가면서 하면은 계속 쌓이니까 너무 뭐 급하게 하지 말고 다급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내 시간 타임 스케줄 조정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